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지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이르면 오늘 열릴 전망입니다. 방통위가 적격성 논란이 있는 유진그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수 기자. 네. 이거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르면 오늘 오전쯤에 이걸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명은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YTN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걸 승인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예, 제 기억에 작년에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9일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승인 의견을 냈고요. 방통위는 이걸 보류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당시 좀 제출된 자료들이 부실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작년 11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 흘렀죠. 당시 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위원장이고요. 지금 위원장이 김홍일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2인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많이 아실 텐데 방통위는 이제 5인 체제죠. 5인이 돼야 완성이 되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승인 결정이 된다면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기사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예상이 되고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유진그룹이 과연 YTN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통위 바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러나 있던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새로 취재한 것도 있는데 먼저 하나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진그룹이 계열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투자증권 그리고 유진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의도에 있는 사옥에 입주를 해 있는데요. 이게 15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소유한 곳이 천안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이 유진 계열사들이 그러면 천안기업에 임대료를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한 1년에 7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요. 이 천안기업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기업의 지분의 70% 정도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분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안기업이 이 건물을 어떻게 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기업은 이 건물을 2015년에 샀습니다. 근데 기업의 자본금이 2억 원이었고요. 자산은 14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회사 주소지를 최근에 가봤더니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도 좀 수상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 750억 원짜리 건물을 과연 무슨 방법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게 총수익 스와프라고 부르는 TRS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비교적 탄탄한 유진기업이 이 천안기업에 보증을 서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8년 금감원도 이런 상황을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판단을 금감원이 내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진그룹의 회장 일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고요. 수백억 원대 건물을 매입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장 일가가 이 기업의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났고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투자증권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감원이 작년 말에 검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특정 상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전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전 거래는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상품을 좀 돌려막기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9개 증권사의 30명 정도를 이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여기에 유진투자증권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현직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경선 회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뇌물 혐의 수사를 받았었죠. 맞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경선 회장 형제가요.
부장검사,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특임 검사팀이 투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 결과 유경선 회장 그리고 동생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동생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2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좀 봤는데 유경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 또 부장검사와 관계가 형사사건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관련 출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한 시청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뭐 YTN 기자가 자사 소식을 이렇게 방송에서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죠. 네. 저도 사실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저도 불편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이 새로운 고위공직자가 하마평에 오르거나 내정이 되거나 하면 이제 검증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방면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이고 또 고위직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달려드는 건데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요. 공공성, 공정성을 무기로 하는 YTN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예. 더 드리면 유진그룹이 흔히 하시는 로또 같은 복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요. 수탁 사업자의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영업 활동, 재산 상황 등으로 봐서 복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권 사업을 정할 때도 도덕성을 따지는데 이 언론사의 대주주를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